안녕하세요. 중앙대 약학부 24학번 우성민입니다. 24학번 구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부 24학번 박정민, 김기환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내신 대비와 수능 준비를 병행하다가 수능이 끝나고 논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앙대 논술 일정은 수능이 끝난 다음 주 주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술을 준비한 기간은 약 10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천천히 시작을 했고 빡세게 준비했던 기간은 약 2주 정도였습니다. 수험생 당시에 제 스스로 논술 전형이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대부분 시간을 논술 시험에 저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의 기본 조건인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재수 때는 정시에도 집중하면서 대신 논술 시험에서의 서술 과정이나 문제의 출제 방식 등을 감을 잃지 않도록 재수 기간에도 꾸준히 논술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3학년 2학기까지 다닌 후에 휴학을 하고 23학년도, 24학년도 이렇게 두 번의 수능을 응시를 했는데요. 23학년도 때는 1년 내내 재수종합학원에 있는 정규 논술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고, 24학년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일주일간 정도 집중적으로 논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시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논술에 자주 나오는 개념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수능 수학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논술 준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논술 준비가 따로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을 챙기는 과정에서 80% 정도는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앙대 의학대 논술은 다른 학교 논술에 비해서 사고력을 크게 요구하거나 지역적인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근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논술을 1순위로 준비하시기보다는 수시럿이라면 수능 최저를, 정시럿이라면 수능 자체를 1순위로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시험 한 달 전부터 풀이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매주 2회씩 기출 문제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고, 2주 전부터는 시대인재 서지현 선생님의 수리논술 파이널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확실히 혼자 기출을 풀 때는 질문을 할 사람도 없고 풀이나 답이 따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야 했습니다. 파이널 수업을 들으면서부터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조교분들도 많이 계시고 풀이를 쓰는데 필요한 가이드도 제공되고, 또 저희가 시험을 봤을 때 첨삭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 출제되는 문제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을 통해 많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절대 그대로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상황들이나 조건들, 그리고 제가 직접 글로 써서 제 풀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논술 준비 같은 경우는 그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붙고자 하는, 합격하고자 하는 학교의 특징을 조금 파악을 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대학교 약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랑 당해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위주로 좀 열심히 풀어보고 스스로 첨삭을 해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다 풀긴 했었지만 답이 이상하게 나온 문제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답을 맞춰봤을 때 답이 틀린 문제도 있어서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합격했을 때는 정말 안 믿겼습니다. 일단 평소에 기출을 풀었던 것보다 더 잘 풀리는 느낌이 들었었고, 답은 일단 확실하지 않더라도 다 썼었기 때문에 뭔가 잘 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또 끝난 후에 오르비에 진짜 한 5분마다 계속 중대 논술 이렇게 검색해서 답 올라오는 것들이랑 맞춰봤는데 거의 비슷해서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 문제를 못 풀고 나온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중앙대 약대가
합격 커트라인이 되게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문제 스타일도 수능 수학하고 조금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어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합격하고 나서도 실감을 사실 못 하다가 등록금을 내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기대해봤던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시험 특성상 시험을 잘 보고 나서 드는 직후의 느낌도 있었고 제가 시험을 풀 당시에 8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모두 풀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험 답안지에 남은 여백 공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까지 괄호 안에서 써서 넣을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논술의 경우 4번 문항부터 역순으로 동점자 처리를 할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제가 시험지를 쓱 훑어봤는데 4번 문제에서 기하 문항이 나와서 평소에 관심 있고 좋아하던 분야였기 때문에 4번 문항부터 빠르게 해결하고 나머지 문제를 도전했기에 더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 논술은 확통 기하보다는 미적분이 더 어렵게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에서 크게 벗어나는 느낌의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 수학에 자신이 있다면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적분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 난이도 있는 적분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을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중앙대 논술 시험지 그 한 칸 한 칸이 생각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저는 친구들 중에 글씨가 작은 편인데도 그 칸을 다 쓸 정도로 좀 시험지 칸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글씨 크기가 좀 크신 분들이라면 미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 풀이 과정에 비해서 칸이 되게 작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술을 꼼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문제 난이도가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막 나오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안에 꼼꼼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위주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약학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던 만큼 약학대학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 약대 논술을 저는 현역 그리고 재수 2번 응시했습니다. 그 2번의 경험을 통해 느낀 중앙대 약대 논술의 특징은 다른 대학 논술 문제와 비교해서 딱 봤을 때 벽이 느껴진다거나 어려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도전해보는 마음이 생기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약대 논술의 경우 서술한 답안지가 B4 사이즈 정도로 공간이 매우 좁은 게 특징입니다. 확통 기하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개념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같은 걸로 개념만 살짝 쉽게 공부했던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는 수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중앙대 약대 논술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능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을 선택하고 또 미적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확통이나 기하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또 대비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신 때 확통이랑 기하를 모두 배웠었기 때문에 그 교과서로 그냥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 정도로도 충분히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너무 확통이나 기하 공부를 처음부터 싹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대학대의 그 답안지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꼼꼼하게 서술하는 걸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최저가 이제 4개의 과목 합 5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쓰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평소에 이제 정시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대 약대 논술은 시험지를 먼저 스캔한 후 빠르게 문제들을 파악한 뒤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먼저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약대 논술의 특징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안지의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글씨를 작게 써서 알차게 쓰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
시험지에 푼 문제 풀이를 답안에 옮기기 전 잠깐 먼저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메인인지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 결함 없이 그 주어진 공간 내에 자신의 풀이를 잘 글로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빠짐없이 잘 써보세요. 논술을 볼 때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실력 발휘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6장 중에 논술을 중앙대학교 논술 하나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종 결과에서 재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논술을 봤을 때 합격을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아마 수시 또는 정시를 먼저 준비를 하고 논술을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좀 나쁜 결과가 있었더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험 생활을 이제 해본 사람으로서 9월 정도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자기가 원서를 쓴 건데 약간 붙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9월쯤에 조금 이렇게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논술 원서를 쓰는 시점에 해이해지지 않고 조금 마음을 다잡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11월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논술이 되게 경쟁률이 높고 넘을 수 없는 산 같아도 그래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뽑는 인원도 되게 많고 문제 자체도 수능하고 스타일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서술을 하는 연습 그리고 본인이 이 학교에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꽉꽉 채워서 쓴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역 당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중앙대 약대 논술을 경험 삼아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응시해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목표였던 약학대학에 또다시 재도전해서 중앙대 약대 논술로 합격할 수 있었고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목표를 확립해서 여러 번 도전까지는 한다고 추천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논술 시험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점들을 열심히 훈련하신다면 정시 최저 기준과 함께 챙겨서 논술 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